예, 그러면은 이제 29절부터 30절에서는 이고 나눔, 이거나 나눔이라고 나오는데, 이고와 이거나가 이제 좀 서로 섞였을 경우에 참거짓 값이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형식 중에 이제 뜻이 같은 여러 형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자에 141페이지나 제가 그 파일이 지금 에듀클래스에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뇌 보안 계획이라는 책에 표들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보이시는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이 표가 그대로 그려져 있을 겁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달리쓰기 규칙은 자연 연역을 나중에 쓰실 때도 우리 그 수업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용적으로 쓰실 때도 뭐 이런 형식이 있으면은 요거와 이제 동일하게 바꿔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표가 달리쓰기 규칙 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는 좀 먼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이고나 이거나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고 표현 이게 일상 용어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뭐 이 표현 말고도 여러 다른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고는 또는이라는 표현, 이거나는 또는이 이거나죠. 이거나에는 또는이 A 또는 B 뭐 그러니까 이거는 또한이라는 표현이네요. 또한.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뭐 이런 표현들이 이고의 여러 가지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나 같은 경우에는 또는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영어에서는 either or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뭐 한 이 정도면 아셔도 되겠네요. 뭐 이거 말고 아마 이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 표현이네요. 이거나 이거나 이외에도 이런 표현들도 이거는 이런 표현들 A 또한 B 이렇다면은 A와 B가 둘 다 참일 때 참이 되는 거겠죠. A뿐만 아니라 B 같은 경우에도 A와 B가 둘 다 참인 경우에 이제 참이 된다. 뭐 그런 케이스들. 그래서 이런 또 다른 의미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29절의 슬라이드 후반을 한번 보시면은 이고 나눔이라는 그 규칙을 고려를 하는 건데 x이고 따옴표 치고 y이거나 z라는 문장과 x이고 y 이거나 x이고 z라는 두 문장이 있죠. 이 두 문장이 이고 나눔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고라고 돼 있는데 x이고의 두 문장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거나를 주 연결사로 하는 문장과 이제 동일한 의미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표를 한번 여러분들도 연습하시는 겸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일 먼저 찾을 거는 주연결사가 이거와 이거나이다. 그거를 먼저 좀 아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거부터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지금 비교할 거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인데 이 동그라미한 문장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거짓인 이 네 가지 케이스가 전부 다 거짓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하고 진리표를 한번 그리시면 되는 거고 X, Y이거나 Z에 대한 네 가지의 진리표만 한번 그려보시면 되는 거겠죠. 이거나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고 거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와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은 이고 문장이니까 주연결사가 이젠 이고니까 무조건 거짓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 하에서 세 가지 이렇게 비교를 x, y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고 문장에서 x와 이 두 문장이 모두 다 참인 케이스들이고 이 경우에는 전부 다 참이 되겠죠. 그래서 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거나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이 전체도 이제 무조건 참이 되는 거겠죠. 그 상황에서 이거부터 먼저 보시면 x이고 y니까 이고 문장이죠. 이고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은 무조건 거짓이 된다. 그래서 이 x, y를 한번 비교해 가지고 진리표를 그려 보시면은 되겠죠. x, y가 둘 다 참이고 이건 거짓이고 다 이렇게 될 거고요. x이고 z 이 두 가지를 또 비교를 해서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또 무조건 거짓이다. 그거를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거짓이니까 여기는 거짓이 될 거고 여기는 또 거짓이 하나 있으니까 뭐 이 두 개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나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여기와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하나만 참이라면은 다른 전체 문장 이게 또 다 참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려보시면은 거가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1, 2, 3번만 이제 참인 케이스 한번 진리표
8가지 케이스를 다 한번 보시면은 이게 참일 때 요게 참이고 요게 또 거짓이면 요게 거짓이고 그래서 진리값을 다 동일하게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요것과 요게 의미가 같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으로도 요런 형식이 나오면 요런 형식으로도 바꿔서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형식이 나오면 요런 형식으로도 바꿔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아까는 이게 이거였고 이게 이거나였는데 이 부분만 좀 바뀐 거죠. 이 부분만 바뀐 이거나 나눔 규칙이 될 텐데 이것도 한번 진리표를 그려보시면은 이거나가 주연결사고 이고가 주연결사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나 문장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이 되는 것이고 Y고 Z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참이고 이 부분은 할 필요 없죠. 밑에 있는 네 가지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이네요. 거짓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둘 다 거짓인 거니까 이거는 거짓이고 이건 참이니까 이게 참이 되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나가 이거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이거나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무조건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려를 해보시면은 위에 네 가지는 다 당연히 참이 될 거고요. X와 관련된 거니까 여기도 참이 되겠네요. X가 참이니까 이거나 문장은 다 참이 되는 것일 거고 밑에 문장을 한번 보시면은 X는 거짓인데 여기에 Y가 두 가지가 이제 참이네요. 여기서는 이게 참이고 거가 될 거고요. X와 Z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은 이거나 문장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참인 거죠. 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은 이고 문장이고 이고 문장은 둘 다 참이어야 되니까 이까지는 다 참이고요. 여기까지는 다 참이고 남은 세 개는 또 거짓이 되겠네요. 그래서 거가 되는 거고 남은 부분은 또 참이 쫙 되고 그래서 진리표를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 똑같죠. 이 표가 동일하니까 이거나 나눔의 요 문장과 요 문장의 뜻이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표를 하나씩 그려보시면 되고요. 달리쓰기 규칙을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한번 연습 삼아 진리표 그려보시면은 두 개가 다 동일한 진리표가 나오고 뜻이 같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보실 때는 이런 규칙 이름이 보기에 나올 거예요. 보기에 나올 테니까 어떤 형식을 문장을 보시고 어떤 규칙이 사용돼 가지고 이게 이끌어져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픈북입니다. 오픈북이니까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141쪽이나 책자가 있으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 혹은 책자가 없으시면은 제가 이 슬라이드를 참고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뭐 따로 파일 하나 올려 드릴 수 있어요. 그거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시험 준비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한번 보시면 다음 두 문장들이 서로 같은 뜻이면 같을 쓰고 다른 뜻이면 다를 쓰라. 세종대왕이 처음 한글을 만들었지만이니까 그리고죠. 하지만 아까 그 얘기를 안 드렸네. 이거에 그러나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가 and인데 여기는 but에 대한 표현이죠. 뭔가 어감상으로 이거와는 다르게 A이고 B라고 하면은 둘 다 어떤 연관된 게 들어갈 것 같은데 A 하지만 B, A 그러나 B라고 하면 A와 B가 뭔가 좀 반대되는 개념 같지 않나요? 하지만 한번 다른 문장을 고려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이고 B라는 문장과 펭수는 키가 크다, 펭수는 키가 크지만 귀엽다 라는 문장 한번 보시면 펭수는 키가 크지만 귀엽다 라는 문장은 뭔가 키가 큰 사람은 귀엽지 않은 케이스가 꽤 있으니까 뭐 멋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하지만이나 그러나 라는 표현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좀 적합해 보이는데 그 문장이 언제 참이 되느냐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펭수가 키가 크다 라는 문장이 참이어야 되고 펭수가 키가 크지만 귀엽다 라는 표현은 펭수가 또 귀여워야지 그 전체 문장이 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나 그러나 하지만이 진리표상으로는 같은 뜻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본다면 이게 뭐 철학 쪽에서는 톤이 다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까지 가지 마시고 우리 수업에서는 이고 그러나 하지만 같은 경우에는 진리표로 참 거짓 값을 주는 방식의 뜻에서 A이고 B와 A 그러나 B, A 하지만 B가 전부 다 동일한 뜻이다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PSAT나 리트나 뭐 요즘에 논리가 들어간 시험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시험들에서 이런 좀 약간 논리 게임과 같은 형식으로 나온다면 이고 그러나 하지만은 동일한 의미로 보통 쓰일 수가 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쓰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로 들어가 보면요. 세종대왕이 처음 한글을 만들었지만 A 이고가 되겠죠. 이순신이 처음 거북선을 만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B가 거짓이다. 그리고 이순신이 처음 거북선을 만들었지만 B이고 세종이 처음 한글을 만들지는 않았다. A가 거짓이다. 이거는 표를 한번 보시고 뭐 이런 게 없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암산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진리표를 그려서 두 가지 문장의 진리표가 같은지 아닌지 그거를 좀 고려를 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고 문장이고, 이고 문장이라는 거는 이 전체 문장이 참이 되려면 두 부분 A와 B가 거짓이다가 전부 다 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A가 참이고 이 부분이 또 참이고 그래야지 이 전체 문장이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의 뜻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문장도 참이고 참일 때 이 문장도 참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이 참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A가 참이고 B가 거짓이다가 참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A가 참인 케이스에 이 두 케이스에 이게 참이니까 A가 만약에 참이면은 A가 거짓이다는 거짓이 되겠죠. 그리고 B가 거짓이다라는 게 참이 되면 B다는 또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참이 될 때 이 문장은 거짓이 된다는 거를 간략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문장은, 이 전체 두 문장은 이제 서로 다른 뜻을 지닌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진리표를 다 그리실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복잡한 존재이므로니까 이거는 이고죠. A이고, 단편 행동과 말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 B가 거짓이다. 뭐 이런 표현이 될 거고, 인간은 단편 행동과 말만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B가 거짓이고, 복잡한 존재이다.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바뀌고 나머지는 동일하잖아요. 이거를 중심으로 서로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같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진리표 한번 싹 그려보세요. 그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가 거짓이다라는 규칙이 또 나오네요. 뭐가 거짓이다 같은 경우에는 X이고 Y다 라는 문장에 거짓이다가 들어가니까 이 경우에는 X가 거짓이거나 Y는 거짓이다 라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표 한번 그려보시면은 여기서는 주연결사가 뭐가 될까요? 거짓이다가 되고, 여기서는 주연결사가 뭐가 될까요? 이 경우에는 또 이거나가 되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X이고 Y는 거짓이다라는 거를 진리표를 알기 위해서는 요거의 진리표 값을 알아야겠죠? 이거 문장은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거짓이다에 대한 진리표는 참이면 이제 거짓이 되는 거고, 거짓이면 참이 되는 거니까 거참참참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는 거짓이거나 Y는 거짓이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짓이다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참 그리고 이것도 거참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 이거나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무조건 또 참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만 거짓이 되겠네요. 그래서 참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케이스에 전부 다 진리표가 같으니까 뜻이 같다 라고 할 수 있고, 이 두 개 뜻이 같으니까 이제 규칙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고 뭐가 거짓이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리표 한번 여기서 그려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조금 빨리 해볼게요. 이거나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무조건 참이죠. 전체 문장이 참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거짓이다니까 참이 될 거고, X는 거짓이고 두 문장에 대한 진리 값을 보면 되는 건데, 이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은 무조건 거짓이다가 되는 거니까 거짓이 될 거고, 이것도 거짓이 될 거고, 이게 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케이스의 진리 값이 같으니까 이거의 뜻이 같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뜻이 같고 다르고 이런 문제 형식이 이제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영희가 철학을 싫어한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부정어로 쓰지 않을게요. 쓰셔도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보통 아니다 라는 표현, 거짓이다 라는 표현만 부정어로 사용하고, 다른 표현이 부정어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그게 부정어로 사용됐다라는 거를 괄호로 쳐서 참고로 알려줄 거예요. 그거를 좀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A이고 B가 거짓이다 가 되고, 영희는 철학을 싫어하지 않고 이고 B가
거짓이다. 인데 표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이게 이거나가 돼야 뜻이 같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다가 될 테고요. 2번으로 한번 넘어가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발사되었고 위쪽 틈을 통과했거나 B, A이고 B이거나 C가 기억이고 니은은 A이고 B 이거나 A이고 C가 되겠네요. A이고 C가 되죠. 이고 나눔 규칙의 형식이니까 이 두 개가 뜻이 같은 거죠. 아까 봤던. 그래서 뭐 표를 보시고 이고 나눔 규칙이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또 확인을 하시면은 될 테고, 시간 많으시면은 뭐 진리표 그려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따라 나온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중요하니까 잘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아마 이면의 의미를 또 할 겁니다. 이면의 의미에 대해서 또 따로 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면 문장과 이제 논증을 또 구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면 문장과 관련하기 전에 따라 나온다라는 표현, 보통은 이제 함축한다, 뭐뭐의 귀결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텍스, 시멘틱스 좀 얘기를 했는데 신텍스에서는 보통 도출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도출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시멘틱스로 오면은 참거짓 값에 관한 게 되기 때문에 귀결이다, 함축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따라 나온다는 지금 우리가 쓰는 책자에서 순한글 한국어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보통 논리학 책들을 보면은 귀결이나 함축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쓸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고, 따라 나온다라는 표현, 귀결이다, 함축이다 라는 표현은 어떤 문장이 참일 때 그 문장이 참일 경우에 B라는 문장이 따라 나온다, B라는 문장을 함축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전제가 참일 경우에 B가 거짓이 되는 그런 케이스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당한 논증, 여기서는 이제 마땅한 논증이라고 나오는데 타당한 논증 그리고 마땅한 논증, 여기는 마땅하다라는 표현으로 나오지만 타당하다, 마땅하다 이게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한자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 마땅한으로 번역을 했는데 보통 논리학 책에서는 타당한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니까 타당한으로 좀 보시고, 제가 슬라이드는 마땅한을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기는 할게요. 근데 책자를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책에서 마땅한이라고 나오지만 타당한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더라. 그래서 타당한 논증, 마땅한 논증 동일한 의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땅한 논증, 그러니까 타당한 논증이라는 거는 전제들이 모두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는 경우, 그런 거를 보통 올바른 논증, 타당한 논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마땅한 논증의 전제들이 모두 참이면 그 논증의 결론도 반드시 참이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마땅한 논증의 전제들로부터 그 논증의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A로부터 B라는 거를 이끌어낼 때 A가 참이고 B가 거짓인 케이스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타당한 논증이 되는데, 타당한 논증을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A로부터 B가 따라 나오는 게 타당한 논증이다 라고 한다면 B는 A의 귀결이다, 혹은 뭐 B가 A로부터 따라 나온다, A가 B를 함축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념이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고, 그래서 밑에 부분을 한번 보시면 기억이라는 문장으로부터 B가 반드시 따라 나온다 라고 하는 거는 기억이 참이면 니은도 반드시 참이다 그런 뜻이고, 기억이 참인 모든 세계에서, 아까 진리표 그려보셨죠? 그 진리표에서 8가지 케이스,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기억이 참인 모든 세계에서, 모든 케이스에서 A도 참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연습을 한번 할 거예요. 기억은 참이지만 니은이 거짓인 세계는 없다.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어야 타당한 논증, 마땅한 논증이 되니까요.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 한번 알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는 아까 이런 표현도 썼는데 이게 둘 다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동일한 의미니까 되도록이면 이 표현 좀 제가 수정을 한다 하다가 계속 수정 못하고 있는데 뭐 복잡하시면 화살표만 고려를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A이고 Y로부터 A가 따라 나온다 라고 하면은 A이고 Y로부터 이 화살표 치고 X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X로부터 X이고 Y가 따라 나온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린 그 첫인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올바른데 밑에 거는 안 될 것 같죠. 그거를 진리표를 그려가지고 한번 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x이고 y의 진리표를 그려보시면 참, 거 이렇게 나올 테고 x에 대한 진리표는 요거와 동일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x로부터 y가 따라 나온다 라고 하는 말, y가 x의 귀결이다 라고 하는 말, 뭐 그런 것들에 무슨 의미냐 라고 했을 때 보시면 이게 참인 경우에 니은이 거짓인 경우가 없다, 이게 참인 경우에 경우 모두의 니은이 참이다, 뭐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x이고 y가 참인 경우를 보니까 요거밖에 없네요. 요거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옆을 보니까 이제 참인 경우밖에 없죠. 그런 경우에는 x가 x이고 y로부터 따라 나온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가 x이고 y의 귀결이다, x이고 y가 x를 함축한다, 뭐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반대 케이스를 보시면 x로부터 x이고 y가 따라 나오는가 그거잖아요. 그럼 x가 참인 케이스를 한번 보시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되겠죠. 두 가지 케이스가 되는데 이게 전제로 쓰였을 때 결론의 진리표를 보니까 이게 여기는 이제 참인 케이스가 두 가지인데 결론이 나오는 거는 보니까 여기 거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x가 참일 때 x이고 y는 거짓인 케이스가 있는 거죠. 거짓인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 경우엔 따라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x이고 y는 x이고 y를, 그러니까 x이고 y가 x의 귀결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x이고 y가 x로부터 따라 나오지 않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고, 확인은 진리표를 그려서 이렇게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나 문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x로부터 x이거나 y가 따라 나오는 케이스, x이거나 y로부터 x가 따라 나오지 않는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 확인 방식은 마찬가지로 전제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모두 다 참인 케이스, 전제로 사용되는 것이 참인 케이스만 고려를 해서 결론이 무조건 참인지 아니면 거짓이 하나라도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이거나 y로부터 x를 한번 보시면은 x이거나 y가 참인 케이스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x이거나 y의 귀결이 되려고 한다면 이게 참일 때, 요게 참일 때, 요게 전부 다 참이어야 되는데 참인 세 가지 케이스에서 x가 거짓인 케이스가 하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x이거나 y의 귀결이 안 되고 x는 x이거나 y로부터 따라 나오지도 않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개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규정을 할게요. 요렇게 적고 y가 x로부터 따라 나온다, y는 x의 귀결이다, x가 y를 함축한다. 지금 이게 다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쓰는 거. 제가 다른 개념으로 귀결과 함축과 따라 나온다 이거를 세 가지씩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좀 헷갈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 딴에는 좀 그 각자의 의미를 잘 파악하시라고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히려 그게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종류로 좀 보시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럼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은 다음 문장 기억으로부터 문장 니은이 따라 나오는지 잠깐 보는 그 진리표를 만들어가지고 알아보시오 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이제 참인 케이스를 한번 보시고 그 참인 케이스 하에서 니은이 이제 참인지 아닌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x는 거짓 이고 문장이죠. 이고 문장의 주형결사 이고가 되고 여기는 이거나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고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 되니까 y만 한번 우선 보시면은 이거는 거가 되겠네요. 거짓이 될 것이고 x가 거짓이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다 거짓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거짓이 될 거고, x는 거짓이다 이게 참이 되고 y도 참이니까 이 케이스는 여기서 이제 참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기억으로부터 니은이 따라 나오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참인 케이스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 케이스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x이거나 y는 거짓이다 라고 했는데 x가 거짓이네요. 이거나 문장은 둘 다 거짓이면 거짓인데 둘 중 하나가 참이면 또 참이죠. y는 거짓이다인데 y가 여기는 참이니까 이건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x도 거짓이고 y는 거짓이다도 거짓이 되니까 거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으로부터 니은이 따라 나오는가를 보는 건데 기억이 참인 케이스에서 니은은 거짓이네요. 그러니까 따라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기억으로부터 문장 니은이 따라 나온다면 따를 쓰고 아니라면 안을 쓰시오 라고 하는 건데, 기억은 영희가 철학을 싫어하고 수학을 싫어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니은은 영희는 철학을 싫어하지 않는다 라는 것인데 형식상으로 보면은 이런 형식의 문장이 되겠죠.
이런 형식의 문장이 되었을 때 기억이 참일 때 니은이 실제 참인지 그거를 보는 것이고, 주연결사 뭔가 한번 보니까 여기는 거짓이다, 거짓이다네요. 둘 다. 그렇게 봤을 때 거짓이다니까 이고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고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이 되고 참이 되는데, 거짓이다 하니까 주연결사는 그렇게 보시면은 이것만 거짓이고 나머지 세 가지 케이스는 다 참이 되는 케이스죠. 세 가지 케이스가 다 참이 되는 케이스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반대로 적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는 거짓이다니까 참참이고, 여기에서 기억이 참인 케이스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세 가지 케이스를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두 번째 케이스 보면은 기억이 참인데 결론은 거짓이 나오네요. 이런 케이스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이 되겠습니다. 안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보시면, 데카르트가 이거는 그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보시면 되겠네요. 데카르트가 자기 몸의, 기억을 여기 적을게요. 자기 몸의 실체를 의심했거나 이거나 문장이니까 A 이거나, 자기 몸의 실제를 부정했다는 것은 거짓이고 거짓이다. 이고 오히려 몸의 실제를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C가 되겠네요. C가 될 것이고, 니은이 안 보이나?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데카르트는 자기 몸의 실제를 의심하지 않았고 A가 거짓이고, 오히려 몸의 실제를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C가 되겠네요. 여기는 크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기억이 의도하고 있는 게 다시 보니까 A 이거나 B가 거짓이고 C 뭐 이런 형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지금 컴마가 여기 있기 때문에 거짓이다라는 게 만약에 여기에 있거나에 컴마가 있다고 한다면은 B가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텐데 컴마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의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A이거나 B가 거짓이고 라고 하는 이 부분 문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거나 뭐와 거짓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규칙 표에 한번 보시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래서 A거나 B의 거짓이고 C가 되면은 이거나 뭐와 거짓 그 규칙 표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은 이것과 이제 동일한 의미가 뭐냐면 A가 거짓이고 B가 거짓이다까지 가 하나고, 거기에 이고 C가 되는 문장이죠.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지금 똑같은 의미다. 그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게 따라 나오는가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리표 그려보시면은 이게 참인 모든 케이스에 이게 또 참이다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린 차근차근 이끌기도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전부 다 이고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없애 하시면은 C가 이렇게 바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요것도 이거 없애로 나올 것이고, 그 상황에서 요것도 이거 없애 가지고 끌어내면 되는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따라 나오니까 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 나온다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따라 나온다라는 거는 전제로부터 결론으로 가는 한쪽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결론으로부터 전제도 나오는가, 그런 케이스를 얘기를 해서 서로 따라 나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서로 따라 나온다라는 거는 A로부터 B가 따라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B가 A의 귀결이다, A가 B를 함축한다, 뭐 그런 표현들인데, 그 경우에는 A가 참이면은 B가 또 무조건 참이 돼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죠. 마찬가지로 반대 케이스를 또 고려를 해보시면 B가 참일 때도 A가 무조건 참이더라 라는 그런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서로 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서로 따라 나오는 이 케이스는 뜻이 같다 라는 것과 이제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뜻이 같다는 거는 이제 서로 따라 나온다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서로 따라 나온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억으로부터 니은이 반드시 따라 나오고, 그냥 따라 나온다고 해도 되겠네요. 니은으로부터 기억이 따라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고, 기억이 참이면 반드시 니은도 참이고, 니은이 참이면 반드시 기억도 참이다. 기억이 참인 모든 세계에서 니은도 참이고, 니은이 참인 모든 세계에서 기억도 참이다.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의 그 진리표가 같다. 그리고 기억이 참이면 반드시 니은도 참이고, 기억이 거짓이면 반드시 니은도 거짓이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뜻이 같다.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안 적을게요. 그냥 이 화살표만 좀 사용을 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다른 기호를 썼는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불필요한 개념이 추가가 된 거니까 이 화살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표 그렸을 때 뜻이 같다라는 것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요. 여기는 이거나가 주연결사, 거짓이다가 주연결사고 x이지만 y는 거짓이다의 진리표를 그리시면 되는 거고 이지만인데 벗이고 이거는 and, 이거하고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니까 이 케이스는 이게 거짓 되는 거고 y가 거짓이다라는 케이스 참 거짓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만 참이 되고 요거는 거짓이 될 테고 그 상태에서 진리표 그려보시면은 참거 참참이 되겠네요. 참거 참참. 그리고 x는 거짓이거나 y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무조건 참이 되는 거니까 이 케이스에는 무조건 참이 될 것이고 여기 두 개만 보면 되겠죠. x는 거짓이다라는 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만 참이 되고 여기는 거짓이 되겠네요. 거거가 되니까 거참이 되는 것이고 이거 진리표 보니까 다 동일하네요. 진리표가 동일하니까 요것과 요게 이제 동일한 의미 서로 따라 나오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서로 따라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진리표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시오라고 하는 건데 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연습 삼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나가 지금 주연결사가 되는 거고 XY 다르긴 한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거나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다. 참이 되는 거 먼저 적어주시고 판단 바로 할 수 있는 거 먼저 적어주시고 최소한도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기가 이제 참이고 좀 작게 적어야 되겠네요. 5번과 6번이 또 참이네요. 이 경우도 참. 그리고 y가 거짓이고 z 이거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케이스만 보시면 되고 z가 거짓인 케이스를 보시면 되는 거니까 z가 거짓인 케이스는 이 문장이 이제 거짓이 되는데 x도 지금 다 밑에 4개는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거짓, 이것도 거짓이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두 가지 남는데 x가 거짓이고 y가 거짓이고 z인 건데 여기는 참이니까 y가 거짓이니까 또 거짓이 되는 거고 여기는 또 참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는 이거만 거짓이고 여기가 이제 참이 되겠네요. 그래서 참이 되는 케이스만 노란색으로 우선 해놓죠. 요 케이스, 요게 참이 되고 요게 참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진리값이 서로 같으면 뜻도 같고 서로 따라 나온다라고 할 텐데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다르네요. 서로 다른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진리표가 안 같겠다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네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서로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 문제들을 다 풀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되는구나. 확인해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보죠. x가 거짓이고 z라고 하는 건데 이거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니까 x가 거짓이고 z를 봐야 되겠네요. 요 두 가지 케이스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y와 비교를 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거짓이 되는 것만 보시면은 이게 거짓이 되고 z가 거짓이면 둘 다 거짓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남은 거 요건데 x가 거짓이 되니까 이 경우에도 거짓이니까 이거 문장 보니까 이것도 거가 되고 여기에도 x가 거짓이니까 이게 참이 되고요. z도 참이고 그래서 이거 참 문장이니까 이거나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참이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기억이 참인 세 개들은 여기 W1에서 W4와 W7까지가 참이 되는 거고 니은이 참인 세 개들은 W1, W2 그리고 W5에서 W7까지가 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인 세 개들 서로 같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 따라 나오지도 않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달리쓰기 규칙 다 모으면 이런 거 되니까 이 표가 지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표니까 이런 거는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시험 볼 때 이름 같은 거 좀 잘 보시고요.
보기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름 보고 어떤 규칙인지 좀 확인하셔야 되니까 이 표는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표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이제 달리쓰기 규칙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달리쓰기 규칙을 차근차근 이끌기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볼 때, 이에서 이거나 나누어를 쓰면은 중력자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거나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문장을 가서 이렇게 쓸 수 있고, 보시면은 이거나 나누어, 이거나 뭐와 거짓,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차근차근 이끌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끌기를 하실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는 표준 규칙을 주로 사용을 할 거고, 되도록이면은 이거나 뭐와 거짓이나 같은 지금 배우고 있는 서로 따라 나오는 그런 규칙을 되도록이면은 좀 사용 안 할 거예요. 표준 규칙이 이제 주가 먼저 될 거고, 그 하에서 이제 파생 규칙도 예시로는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방금 배우신 이제 그 표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달리쓰기 규칙에 나오는 것들, 요런 것들은 우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차근차근 이끌기 할 때는 되도록이면 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되도록이면은 차근차근 이끌기에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제가 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규칙들 사용하면은 증명이 너무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줄이고 있는데, 웬만하면은 차근차근 이끌기에는 표준 규칙 사용하는 거, 표준 규칙을 사용하는 것과 파생 규칙 정도까지, 파생 규칙도 되도록이면 좀 사용 안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까지만 사용하는 걸로 해놓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놓을 테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추가 연습 문제는 따라 나오는가, 그거를 좀 평가하는 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차근차근 이끌기도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주로 이제 중간고사에 여러분들한테 낼 문제는 결론이 이제 따라 나오는지 따라 나오지 않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은 팽수가 가요계로 간다면 A이면 팽수는 성공할 것이다. B. 팽수가 영화계로 간다면 이거는 C죠. C이면 팽수는 성공할 것이다. B. 그가 가요계로 나가지 않고 A가 거짓이고, 영화계로도 나가지 않는다. C가 거짓이다. 가 거짓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나오는 거는 팽수는 성공할 것이다가 B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차근차근 이끌기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차근차근 이끌기가 우리 중간고사에는 규칙 이름 넣는 정도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뭐 풀이를 해드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차근차근 이끌기로 이걸 풀어보기에 되게 재미난 문제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아셔야 될 거는 이 전제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오느냐, 그거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걸 아셔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A가 거짓이고 C가 거짓이다. 가 거짓이다. 거짓이다. 이거 뭐야 거짓이다. 그 규칙이 있죠. 그래서 이 문장과 이제 동치인 문장, 그 뜻이 같은 문장을 보시면은 A이거나 B와 이 문장이 같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이거나 B가 있고 A면 C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C가 되는 거니까 A이거나 C고 A면 B, C이면 B면은 이러나 저러나 규칙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러나 저러나 규칙을 사용하면 이걸로부터 B가 이제 바로 따라 나오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라 나온다라는 거를 하실 수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차근차근 이끌기 생각하시고, 아니면은 진리표 그리시는 연습 필요하시다 싶으면 진리표 그리셔도 되고요. 차근차근 이끌기 해봐야 된다,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2번 한번 보시면은 사람들이 선하다면 A이면 법은 범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B가 거짓이다. 사람들이 악하다면 없으니까 C이면 법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문장이죠. 못할 것이다를 부정어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D가 거짓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하거나 악하다. A이거나 C. 그러므로 법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거나 B가 거짓이거나 범죄를 예방하지 못할 것이다. D가 거짓이다가 나오겠네요. 이 전제들만 보자면 이 세 가지만으로는 이게 따라 나오지는 않겠죠. 따라 나오지는 않는데 추가 연습 문제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오늘 배운 그 새로운
뭐 규칙이라고 하기는 근데 뭐 이고모아 거짓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사용이 안 돼가지고 조금 당황하긴 했네요. 이거는 뭐 못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은 특히 그 따라서 문제나 왜냐하면 문제를 푸실 때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보통 드모르간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논리학을 좀 한 번쯤 배워보신 분들은 좀 비슷한 규칙들이 있을 겁니다. 교환 법칙 뭐 그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니까 좀 되도록이면은 꼭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표를 어느 정도 숙지하시고, 특히 그 이름 같은 거 시험 칠 때는 좀 중요하니까, 표준 이름은 아니지만 시험 칠 때 꼭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